DNA 검사 결과 99.9% 일치. 하지만 아들인 정민수는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이복순 씨 당장 해고 처리해요! 차가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복순이 케이크를 들고 마지막 시도를 하지만 공개적 수모만 당합니다. 당신 예전에 내 친엄마라고 사기친 사람들 중 한 명 아냐? 내 돈 뜯으려는 개수작 아냐? 친아들에게 사기꾼 취급당하는 절망, 50년 그리움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고급 대형 백화점 지하 1층 마트에서는 오늘도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9시 정각, 이복수는 늘 그랬듯이 3번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단아했죠. 직원 유니폼인 연두색 조끼를 입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복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목에 걸린 스카프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작은 귀걸이 하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시나요? 첫 번째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장바구니 가득 생필품을 담고 와서는 급한 듯 시계를 쳐다봤어요. 샴푸, 린스, 세제, 화장지까지 생활용품들이 가득 담긴 장바구니였죠. 빨리 좀 해주세요. 늦겠어요. 손님의 재촉에도 복수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어 나갔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바코드 소리가 계산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하루 8시간 계산대에 서서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일상이지만 복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32,000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정확한 금액과 함께 건네는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손님이 카드를 내밀자 복수는 정중하게 받아서 단말기에 긁었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복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오전 시간대는 주로 주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장보기를 나온 아줌마들,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들, 혼자 사는 독신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복순의 계산대를 거쳐갔죠. 할머니, 이 과자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거죠? 네, 3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상담도 해주곤 했어요. 복수는 마트에서 파는 상품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5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지식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마트는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려와 도시락과 음료수를 사가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저기 할인 코너에 있던 건데 가격표가 없어요. 영수증 다시 뽑아주세요. 포인트 적립 안 됐는데요? 쏟아지는 질문과 요청에도 복수는 차분하게 하나씩 응답했어요. 다른 계산대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 짜증을 내거나 실수를 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지만 복순만큼은 늘 침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힘들다며 한숨을 쉴 때도 복순만큼은 항상 조용히 웃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옆 계산대의 김민정 씨가 점심시간에 말했지만 복수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죠.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복순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민정은 26살의 대학 졸업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신기해요. 하루 종일 서 계셔도 안 힘드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이 적응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순과 민정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복순이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67세에 처음 마트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서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체력이 붙었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바코드 찍는 것도 어려워서 손님들을 기다리게 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 동료들 사이에서 복순에 대한 소문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시대.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일을 하시는 거겠지.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 정말 불쌍하시다. 자식이 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실 텐데. 대부분의 소문들이 복순의 외로운 처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실제로 복순은 회식이나 동료들의 사적인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복순 할머니, 오늘 회식 오실 거죠? 삼겹살 맛있는 집 간다고 했잖아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보면 복순은 항상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젊은 분들끼리 재미있게 하세요. 아, 할머니도 오셔야 재미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어색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나이 차이를 핑계로 대지만 사실 복순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특히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복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복순 할머니는 참 착하신 것 같아요. 늘 웃으시고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손님이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항상 정중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손님이 물건값을 잘못 계산했다고 화를 냈는데 할머니가 정말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동료들은 복순을 그저 착한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복순만의 작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면 복순은 마트를 한 바퀴 돌며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오늘은 뭘 가져갈까? 50% 할인된 나물무침, 30% 할인된 생선구이, 때로는 70%까지 할인된 도시락까지. 이 시간만큼은 복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집에 가서 혼자 먹을 저녁을 고르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복순의 월급으로도 충분히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었지만 절약은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좋고. 혼자 중얼거리며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죠. 할인 코너를 둘러보는 복순의 모습은 정말 진지했어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포장 상태도 살펴보고 가격 대비 양도 따져보고 이 김치찌개는 내일까지인데 오늘 먹으면 되겠네. 이 샐러드는 신선해 보이는데 절반 가격이네. 마치 전문 쇼핑객처럼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7시경 복순은 직원 출입구를 통해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전철 안에서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익숙한 길이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출퇴근길이지만 복순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복순은 오늘 만난 손님들을 떠올려 보곤 했어요. 친절한 손님도 있었고, 무뚝뚝한 손님도 있었고, 까다로운 손님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손님들이 복순에게는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복순이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방 크기는 고작 10평 남짓, 부엌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원룸이었죠. 건물은 20년도 넘게 된 낡은 곳이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지만, 복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복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닦았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4에서 5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또렷했죠. 둥근 눈에 통통한 볼, 앞니가 빠진 자리가 보이는 해맑은 웃음이 사진 속에서 살아있는 듯 했어요. 아이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오래된 놀이터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약간 발해 있었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복수는 매일 밤 이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절함이 묻어나왔어요. 가끔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구나.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을 휘젓곤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몇 살이 됐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도 있을까? 상상 속에서 복수는 아들의 현재 모습을 그려보곤 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떠올리려 하면 머릿속에는 언제나 4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복순의 하루는 이렇게 그리움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내일도 또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찍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 복수는 3번 계산대에서 늘 그랬듯이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마트 안이 한결 조용해진 시간이었어요. 주부들 몇 명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천천히 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죠. 복수는 막 계산을 마친 손님을 배웅하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수증 용지를 새로 끼우고 비닐봉지를 정돈하고 카드 단말기 화면을 깨끗하게 닦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때였습니다. 복순의 시야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손님이 나타났어요. 정갈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였습니다. 고급 수입 와인 2병과 비싼 치즈, 그리고 평소 마트에서 보기 힘든 고급 식재료들이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순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남성은 별다른 대답 없이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복순은 차례로 상품들을 집어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B. 샤토 마고 와인 35만 원. B. 이탈리아산 트러플 치즈 12만 원. B. 스페인산 하몽 8만 원. 계속해서 고가의 상품들이 나왔고 복수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 자신이 계산하던 상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가격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성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에 쓰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성은 말없이 복순이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인상이었고
눈빛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순이 상품들을 계산하던 중 남성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어요. 번개 모양처럼 생긴 작은 상처 자국이었는데 생각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바코드를 찍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어린 민수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손을 다쳤던 그날. 피를 흘리며 울던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기억. 의사가 꿰맸지만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던 말. 번개같이 생겼네. 민수 손에 번개가 있어. 그때 복순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던 말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남성의 목소리에 복순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복순은 서둘러 남은 상품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의 손등으로 향했어요. 그 흉터가 정말 민수의 것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총 68만 3천 원입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지만 남성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성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복순은 그 카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인 블랙카드였거든요. 재벌들이나 쓴다는 그 카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성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복순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입술선까지. 어린 민수의 모습과 겹쳐보려고 애썼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4살 아이의 얼굴과 50대 남성의 얼굴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고 복수는 영수증을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남성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는 상품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복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걸음걸이도 어깨의 라인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남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복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흉터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계산대의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복수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 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복수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고 특히 손등의 흉터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복수는 참을 수 없어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조금 전에 정장 입고 온 손님. 그분 자주 와. 민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떤 분이요? 정장 입은 분들은 많잖아요. 아, 블랙카드로 계산한 분. 민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모르세요? 우리 백화점 회장님이잖아요. 그 말에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이요? 네, 정민수 회장님.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민정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복수는 정민수라는 이름에 귀가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 전 고아원에 맡길 때 적었던 그 이름. 복순이 지어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 복순이 다시 물었을 때 민정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정민수 회장님. 정말 모르셨어요? 우리 백화점 회장님이시잖아요.
복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민수라는 이름, 손등에 번개 모양 흉터, 그리고 묘하게 익숙했던 눈매. 모든 것이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 민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수는 어지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50년 만에 아들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복수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복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을 찬물에 적셔 얼굴에 대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설마, 정말 민수일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그는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아봤지만 모른 척한 걸까요? 복순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불안,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복수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은 근무 시간 동안 복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지만 정민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복수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손등의 흉터는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이 확실했어요. 집에 도착한 복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민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4살 민수의 얼굴과 오늘 본 50대 남성의 얼굴을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민수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복수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복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민수의 모습이 떠올랐고 특히 그 손등의 번개 모양 흉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어린 민수가 나타나 복순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꿈속에 민수가 울면서 묻는 바람에 복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복수는 멍한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민수가 맞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복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기도 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복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오늘도 마트에 올까요? 아니면 어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3번 계산대에 선 복수는 평소와 달리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정민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전 시간 내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그래요? 계속 두리번거리시는데. 점심시간에 민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복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복수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후 복수는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시내 중심가로 발걸음을 돌린 것이었어요. 복순의 목적지는 정민수가 소유하고 있다는 한별그룹 본사였습니다. 민정에게서 들은 대로라면 백화점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 분명 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정말로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본사라는 이름으로 강남에 위치한 대형 빌딩이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그곳은 복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건물 앞에는 한별그룹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복순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대단한 곳의 주인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50년 전 고아원에 맡겼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가니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복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낡은 옷차림에 마트 직원 가방을 든 모습이 이곳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 정민수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20대로 보이는 예쁜 안내원이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과 약속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떤 용건이신지요? 안내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복순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을 만나겠다고 하니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서. 복순이 머뭇거리자 안내원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잡으셔야 해요. 그럼 비서실은 어디에? 31층인데 역시 약속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어요. 안내원의 단호한 거절에 복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는 아무나 최고 경영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연락처와 용건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연락처를 남길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용건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50년 전에 버린 친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그냥 돌아서야 했어요. 로비를 나서면서 복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복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민수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3월 15일, 바로 내일이 민수의 생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날이었어요. 복수는 퇴근 후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간단한 생일 케이크로요. 촛불도 하나 주세요. 복수는 조그만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요. 케이크 상자를 들고 가면서 복수는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에게 줄 생일 케이크였거든요. 다음 날 복수는 일찍 퇴근계를 내고 다시 한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어서 더욱 떨렸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복수는 건물 입구 근처에서 정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30분, 1시간이 지났지만 정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다리는 아프기 시작했고 케이크 상자를 든 손도 저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복수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오셨네요. 어제와 같은 안내원이 복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민수 회장님께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복순은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생일 케이크예요. 오늘이 회장님 생일이라서. 안내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회장님 생일을 아시는 거죠? 복순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5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알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의 물건은 받을 수 없어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다시 거절당한 복수는 절망스러웠어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민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서 몇 명과 함께였는데 복순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정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다시 만났지만 상황은 복순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정민수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아시는 분인가요? 비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복순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출입을 제한하세요. 그 말에 복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야. 복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정민수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민수는 비서들과 함께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복수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별그룹 빌딩 로비에서 일어난 일 이후 복순은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정민수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아팠습니다. 복수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수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5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거절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운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금요일 오후 정민수가 다시 마트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나이는 민수와 동년배로 보였지만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정민수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 와인으로 할까? 응, 좋아.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연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떨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처럼 차가운 반응을 보일까봐 걱정이었어요. 정민수와 여성은 고급 와인과 안주거리들을 골라 복순의 계산대로 왔습니다. 복순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민수는 복순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자기 왜 그래? 옆에 있던 여성이 정민수의 변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민수는 여성에게 짧게 대답하고는 복순을 째려봤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상품들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B. 와인 한 병 25만 원. B. 치즈 세트 8만 원. B. 견과류 3만 원. 계산하는 동안 정민수는 계속 복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이 또 나타났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복순의 손은 더욱 떨렸고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못해 몇 번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총 36만 원입니다. 복순이 간신히 말했을 때 정민수는 차갑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정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정민수를 바라봤어요. 자기야, 혹시 아는 분이야? 그 질문에 정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에 복순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수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왔어요. 이분이 며칠 전에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더라고. 자기가 내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복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민수가 그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여성이 놀라서 물었어요. 요즘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거짓말하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대. 이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 정민수의 말에 복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기꾼이라니요? 자신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여성이 복순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예전에 내 친엄마라고 사기친 사람들 중 한 명 아니야? 정민수가 복순에게 직접 물었어요. 돈 뜯으려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창피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순이 간신히 말했지만 정민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정말 제 친어머니라는 거예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복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친어머니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복순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트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복순과 정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복순 씨,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게 별일 아니에요. 복순은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수는 계속해서 복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민수는 여성과 함께 영수증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5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매니저가 떠난 후 옆 계산대의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방금 무슨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였어. 복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오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민수가 맞을 수도 있었어요. 50년 전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달라고 하면 누구든 의심스러워할 만했거든요. 특히 성공한 사업가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에 돌아와서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사기꾼처럼 보일까? 사진 속의 4살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웃음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민수와 지금의 차가운 정민수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지 말걸. 복수는 후회의 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다면 언젠가는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민수의 차가운 눈빛과 사기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복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민수에게 자신이 정말 친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50년 전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는 이미 복순을 의심하고 있었고 경계심도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복순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민수가 친아들라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편 한별그룹 회장실에서 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복순의 떨리는 목소리와 당황스러워하던 표정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상하네. 정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통 사기꾼들은 더 당당하고 교묘하게 접근하는데 복수는 뭔가 달랐거든요. 너무 순수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자신을 민수야라고 부를 때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민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복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하지만 곧 고아원의 차가운 기억이 그 따뜻함을 덮어버렸어요. 버려졌다는 상처,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들. 아니야. 그냥 교묘한 사기꾼일 거야.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수는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잠깐 와보세요. 네, 회장님. 30대 중반의 능력 있는 비서 김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에게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접근한 사람들이 또 있었나요? 아,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죠.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신 분 말씀이신가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요?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요? 신상 정보, 직업, 거주지, 가능한 모든 것들이요. 김정우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정민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김정훈이 나간 후 정민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진 걸까요? 사실 정민수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정훈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복순 씨, 72세입니다. 현재 저희 백화점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정민수는 놀랐어요. 자신의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5년 전부터 저희 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다고 하네요. 김정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거주지는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단칸방이고 혼자 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공식적으로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혼이고 자녀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가족이 없다면 왜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요?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훈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복순 씨의 과거 기록이 약 50년 전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부터요? 네. 마치 그때부터 새로 살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정민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50년 전이면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와 비슷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더 조사할까요? 정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이 나간 후 정민수는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마트에서 본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술선.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나는 얼굴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수는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을 했고 저녁 약속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정민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옷 한 벌, 작은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적어준 간단한 신상 정보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정민수 추정, 나이 사세 추정, 보호자 이복순 어머니 행방불명. 정민수는 그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이복순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대한 정보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복순. 정민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정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친어머니라면 5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거죠? 5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민수는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정민수는 다시 김정훈을 불렀어요. 김 비서, 어제 그 조사건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더 자세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김정훈은 정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부분을 더 조사하시겠어요? DNA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DNA 검사요? 김정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수는 마침내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복순이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김정훈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 샘플을 얻을 수 있죠.
정민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의심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DNA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민수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과연 복순이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민수는 결과를 기다리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별그룹 인사팀에서는 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전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인사팀장 박민호는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몇몇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박민호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시면서 지시하신 겁니다. 사실 박민호도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회장의 명령이라 거부할 수도 없었죠. 이번에는 백화점 마트 현장 직원들까지 전원 대상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더욱 놀랐어요. 보통 현장 직원들은 별도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직원이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개별 통보해 드릴게요. 한편 정민수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 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혼란은 뭐였을까요? 회장님, 건강검진 일정이 나왔습니다. 김정훈이 들어와서 서류를 건넸어요. 이복순 씨는 언제 예정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입니다. 정민수는 달력을 보며 그날을 표시했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오후부터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이라니 갑자기 왜 하는 걸까?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는 게 의아했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니 따라야 했죠. 백화점 지하에 마련된 임시 검진센터에 도착한 복수는 접수를 했어요. 이복순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받으실게요. 팔을 내밀어 주세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별 의심 없이 팔을 내밀었어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서 빨간 혈액이 시험관에 채워졌습니다. 복수는 그 혈액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검진이 끝난 복수는 오후부터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정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아팠어요. 한편 정민수는 점심시간에 몰래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제 검체도 함께 검사해 주세요. 미리 부탁해둔 의료진에게 자신의 혈액 샘플을 제공했어요. 특별히 비교 검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비밀리에 부탁드립니다. 정민수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민수에게는 마치 한 달같이 느껴졌어요. 매일 김정훈에게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봤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며칠 더 걸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정민수는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수가 자꾸만 마트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회사 업무로 백화점에 올 일이 생기면 일부러 마트를 둘러보곤 했어요. 물론 복순을 보기 위해서였죠. 멀리서 복순이 계산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민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정말 친어머니라면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50년 전에 자신을 버렸을까 하는 원망 때문이었죠. 복순도 정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고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더 지난 후 드디어 김정훈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어떤 결과인가요? 김정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친자 관계 일치. 그 글자를 본 순간 정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복순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분노까지.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거든요. 정민수는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것을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회장님, 김정훈이 놀라서 말했지만 정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만 절대로 말입니다.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50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 팀장, 이복순 씨 해고 처리해 주세요. 네. 갑자기 왜요? 특별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회장 이미지 실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정민수는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복순을 멀리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순의 운명이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을 다시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복순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꿨던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꿈에서 어린 민수가 나타나서 엄마,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었던 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 복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복순을 보는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복순 할머니, 인사팀에서 찾으신대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사팀에서요? 무슨 일일까? 복순은 의아했지만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가자 박민호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복순 씨, 앉으세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복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요? 복순 씨,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말에 복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회장님 이미지 실추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박민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그도 복순이 성실한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직접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미지 실추라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복순은 깨달았어요. 정민수가 자신을 해고시킨 거라는 걸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를 알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퇴직금과 자녀 급여는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복수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쫓겨날 줄은 몰랐거든요. 인사팀을 나온 복수는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복수는 로커에서 개인 물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분의 옷, 작은 거울, 손크림, 그리고 민수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지갑까지. 5년 동안의 추억들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있나 봐요. 젊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복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오후 2시경 복수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평소라면 오후 6시까지 일했을 텐데 이렇게 일찍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백화점 앞에서 복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가서 뭘 해야 할까요? 72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직접 만나서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다시 한별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갔습니다. 한별그룹 빌딩 앞에 도착한 복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 혼자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안내원은 복순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 오셨네요. 말씀드렸듯이 약속 없이는. 제발 한 번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복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안내원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민수가 나타났어요. 비서들과 함께 외부 약속을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복순을 본 정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또 왔군요. 정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순은 가슴이 뛰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민수가 화를 내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당신이 진짜든 아니든 나한텐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복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일은.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5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지금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야. 살리려고요? 고아원에 버리는 게 살리는 거라고요? 정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50년 동안 쌓여온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민수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순이 간신히 말했지만 정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50년이 돌아와요?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져요? 민수야,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지금 와서 엄마라고 불러요? 정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나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에 복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버림받은 기억밖에 없어요. 당신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정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비서들에게 말했어요. 보안팀에 연락해서 이분이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해. 네, 알겠습니다. 정민수는 복순을 한 번 더 째려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복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과 원망뿐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서 복순을 건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한별그룹 빌딩이 높게 솟아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동안 품어온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냥 나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복수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실에서 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순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냥 나를 낳기만 한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을 할 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복순의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이 들어와서 말했지만 정민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어수선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정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복순 생각이 났어요. 특히 복순이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야라고 했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고아원에 맡기는 게 살리는 거라고 한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지만 정민수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복순이 걱정되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으니 생활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민수는 은밀하게 복순의 근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김정훈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복순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직은 저축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복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정민수는 우연히 복순의 거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정민수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이었어요. 복순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차를 세우고 멀리서 복순을 지켜봤어요. 복순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힘들어 보였고 어깨도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복순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정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민수는 가끔 복순의 집 근처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복순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정민수는 복순이 작은 슈퍼마켓에서 할인된 도시락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백화점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아껴가며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복순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이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정민수는 천천히 복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은 정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수도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정민수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복순의 대답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민수는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복순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혼자 살아온 지 오래라서. 복순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정민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고아원에 맡긴 이유가 뭐였어요? 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널 고아원에 맡긴 건 미안해. 근데 널 버린 게 절대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심한 병에 걸렸었어.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했었거든. 정민수는 조용히 복순의 말을 들었어요. 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널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때 이미 입양이 된 후였어요? 정민수가 물었어요. 응. 고아원에서 새로운 가정에 보냈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복수는 50년 전의 아픈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널 찾았어. 50년 동안. 정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이었거든요. 엄마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복순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민수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었네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수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복순의 말에 정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이제부터라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민수의 말에 복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이었거든요.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복순이 정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봄 햇살과 함께 두 사람의 눈물과 웃음소리가 번져갔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가족이 된 모자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복순이 아픈 몸으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을 때 그것은 절망 속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고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복순의 72년 인생이 그랬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시간들, 할인 스티커 붙은 반찬을 고르며 느꼈던 작은 행복들, 그리고 매일 밤 사진을 바라보며 흘렸던 그리움의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대 너머의 할머니에게,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